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오늘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또 잘 보내셨나요? 민법 올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구독자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의 많은 믿음과 성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개인 시간 쪼개서 이 영상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각설하고 시험 일자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빨리 좋은 정보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셨던 35회 공인중개사 합격 비기 대공개 그 3탄 공인중개사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창은요,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과 동일합니다. 시험이 단원별로 쭉 그 구성 목록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들이 나왔고 어떤 유형이 나왔고 그게 29회부터 34회까지 6개년 동안 어느 파트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제가 여기 보시는 대로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됐고 까만색은 6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거, 회색은 똑같이 딴 과목하고 같이 한 번이나 거의 중요하지 않은 한두 번 정도 나온 것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는 지금 이 내용은 이 이론들은 이미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과거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파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가 대신 해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까만 것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까만 것들과 회색들을 지워서 요 밑에 상세 정리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 내용들은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6개년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요. 댓글로 잘 안 보인다, 뭐 내용이 너무 글씨가 작다, 뭐 또는 파일을 주면 안 되냐 하시는데 제가 이 정리해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을 잘 잡고 출발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를 짚고 넘어갈게요. 파일을 달라고 하시는 거는 저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력도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파일을 어떤 식의 방법으로든 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시험을 치시라는 거예요. 시중에 어떤 교재들 돈 주고 살 수 있고 뭐 교수님들이 뭐 요약집을 만든 것들도 학원에서 받으면 되고 아니면 인터넷 학원에서 다운받아서 쓰면 되고 출력하면 되죠. 근데 그게 진정하게 모든 게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100%다 내 실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눈여겨보시고 한 번 들을 거 두 번, 세 번 들으시고 하셔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드시라는 목적도 분명히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다. 자료는 충분히 드리겠다. 고급 정보도 만들어서 드리겠다. 근데 공부를 하셔라. 하셔야 합격하는 시험이다. 예. 세상에 공짜로 얻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짚고 말씀 꼭 드린 다음에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불편한 오해 없이 자, 제가 이렇게 드리는 알곡과 핵심만을 잘 얻으셔서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공인중개사법은요, 전략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무조건 점수가 잘 나와야 돼요. 최소 75점,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이 다음번에 또 올라갈 공포의 공법이 점수를 다 까먹고 공시법, 또 특히 공시법 중에서도 그 등기 파트 그쪽과 또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세법 이쪽에서 점수를 까먹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은 무조건 전략 과목으로서 점수를 80점 이상 목표로 하고 접근하십시오. 그래야
공시세법에도 10점 꺼주고 공법에도 10점 꺼주고 그래서 평균 60 이상으로 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잘 감안하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우선 네, 왼쪽 어떻게 좀 정리를 할까요? 너무 이게 양이 많아서 글씨 또 작다고 하실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좀 키워볼까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요거 지금 요거 제일 기다리시잖아요. 35회 예상 합격 비기 요 내용을 보시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파래요. 왜?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요. 그냥 다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아까 줄이고 줄여서도 이게 100칸이 넘을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뭐든지 건드리고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외울 것도 많죠. 즐기시면 됩니다. 내가 합격해서 공인중개사가 돼서 실질나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실질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실제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내가 공인중개사가 미리 된 걸로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훨씬 좀 더 즐겁다, 지루하지 않고 즐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용어의 정의, 총칙의 용어의 정의 나옵니다. 중개란 무엇인가? 중개업은 무엇인가? 공인중개사는 무엇인가? 중개보조원은 무엇인가? 그전에는 어떤 게 나왔냐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전에는 개공이 나왔고 중개행위 나왔고 소공이 나왔고 공인중개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조원을 넣어놨습니다. 올해는 중개가 무엇인가 하고 아마 뭐 소공, 개공, 뭐 보조원 요 중에 이제 소공이나 보조원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작년에 공인중개사가 나왔으니까요. 또 왜 화면이 깨지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왜 자꾸 화면이 깨지는지 모르겠네. 네. 하여튼. 예.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 물어보죠.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토지, 건축물, 장래 건물 또는 분양권,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이 중에 많이 물어보는 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아닌 것은 맞는 것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의 범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는 사람은 부정행위자는 5글자죠. 부정행위자 5년간 시험을 볼 수가 없고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요거 약간 장난 걸듯이 물어볼 수 있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한 2, 3년 전에는 이게 책에는 안 나왔어요. 이미 공인중개사인 사람은 시험을 못 본다 이런 게 아마 단서조항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 여기 나오는 건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예. 까만 거 없습니다. 딴 과목처럼. 네. 그냥 파란 거고 그냥 전부 다 빨간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무조건 단골이죠. 자, 옆에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면 쭉 나옵니다. 네. 안 중요한 게 없죠, 보시면.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위원의 임명자는 국토부 장관이고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 수행이 불가할 때에는 오타가 있네요. 네. 이게 부위원장이 대신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입니다.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 예. 잘 기억이 안 나시겠다 싶으신 분은 암기 팁으로 오지명 아시죠? 오지명. 예. 오지명 아저씨 아시죠? 예. 연예인에서 지명입니다. 지명. 부위원장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교육제도.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이 주로 시험에 나왔어요. 이번에 직무교육이 한번 나올 때도 됐습니다.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이 나온다는 생각을 80% 하시고 직무교육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하는 거죠. 네, 보조원 3시간에서 4시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등록요건. 등록요건입니다. 자, 법인의 등록요건이네요. 법인. 요거 단골 손님이 요것도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대표자 포함 아닙니다. 제외입니다. 제외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 대표자, 임원, 사원, 분사무소 책임자 전원이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사회적 협동조합 아닙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X니까 이거 나오면 사회적 협동조합 나오면 무조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등록의 결격 사유. 이것도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등록의 결격 소유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3년 이내인 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입니다. 이상 벌금형 이나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내에 있는 자를 데리고 있는 법인, 이렇게는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단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은 제외입니다. 2개월 이내에 이 사유를 해소를 해버리면은 등록의 결격 사유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중개업의 경영으로 넘어오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여기에서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이 있습니다. 겸업 제한. 요거 단골 손님이죠. 자, 법인이 겸업이 가능한 게 있고 이제 그거를 제외하면은 겸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겸업이 가능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뭐 이런 거 있죠. 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의 제공 등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관리대행, 뭐 임대관리 이런 거 나오죠. 네, 분양대행, 관리대행, 네, 이런 것들. 도배이사업체 소개, 주거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등. 그 다음에 뭐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매수 신청 및 입찰 신청을 대리할 수 있죠. 네. 네. 요거는 법원에 등록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공도 마찬가지죠. 그냥 공인중개사인 그 개인일 경우에도 법원에 등록해야죠. 저 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공의 고용인, 직원이죠. 뭐 소공이나 보조원인데 고용하는 거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요. 고용이 종료가 되면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것도 단골 손님. 그 다음에 고용 신고하고 1년 이내에 아니죠. 고용 신고 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칭. 명칭 중요하죠. 항상 명칭은 부칙 계공을 물어봅니다. 작년에도 나왔네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렇게 두 개 쓸 수가 있고요. 부칙 계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 되고 부동산 중개 요것만 됩니다. 네, 요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늘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입니다.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이를 행합니다.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 관청이 이를 행한다. 자, 똑같은 거를 중복을 썼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저의 강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네. 이거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중복으로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죠. 분사무소는 개인은 안 되고 법인만 되죠. 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가 설치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표시광고. 이것도 단골 손님이 주세요. 빨갛게 해놨죠. 표시광고. 표시광고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소속 공인중개사의 성명, 이렇게 표시광고에 나타내야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이용 표시 광고할 때에는 위에 있었던 거에 추가로 소재지, 면적, 종류, 거래 형태,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사항을 명시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휴업과 폐업. 휴업 신고는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고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변경될 때도 미리 신고해야 되고 이제 다시 그 휴업을 종료할 때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예, 3미리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6개월을 초과할 때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단 질병, 요양, 입영, 공무, 취학, 임신, 출산일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할 수가 있는 사유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장. 인장도 이거 단골 손님 계속 나왔습니다. 이거 인장 계속 나왔어요. 인장도 보면 인장 등록하는 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개설 등록 신청 시에나 고용신고 시에 인장 등록을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 인장으로 등록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은 업무 편의상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의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요 뒤에 있는 멘트가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업무 편의상 요거가 가능한데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이 가능한데 안 된다. 또 이런 식으로 말장난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그 문제가 그 지문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다음 중 틀린 것은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일반 중개, 이제 계약으로 들어가서요. 일반 중개 계약은 일반 중개 계약서의 기재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표준 소식 없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도 표준 소식 없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이거 중요하죠. 유효 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중개 의뢰인은 전속 중개 계약 유효 기간 내에 다른 개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하고 거래한 경우에 중개보수의 해당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그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를 배제를 시키고 거래할 경우에도 중개보수 해당 금액을 위약금으로 전부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계속 나왔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를 미준수했을 때 각종 페널티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저 밑에 이제 막 많이 나옵니다. 벌금과 과태료, 징역형 이런 거 막 나오죠.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됩니다. 밑에 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위에는 확인 설명을 해놓은 거고 설명서를 작성하는 건 글씨 여기다 쓰는 거죠. 이 문서를 쓰는 건데 이게 확인 설명서가 지금 보면은 법정서식이 주거용이 1번, 비주거용이 2번, 토지가 3번, 임목광업, 공장재단이 4번인데 3번, 4번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마시고 3, 4 외우지 마시고요. 1번, 2번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에는 기재사항이 뭐뭐 있냐 그것만 집중적으로 외우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1번 주거용 나왔고 재작년에 1번, 2번 나왔고 그 전에는 1에서 4까지 공통 기재사항이 나왔는데 31회 이건 정말 너무한 거죠. 그 다음에 없습니다. 그죠? 3, 4가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찍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어떻게 외웁니까? 참고하시고요. 1, 2는 꼭 외우세요. 그 다음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계약서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5년간 보관 의무가 있고
전자를 하면은 그 의무는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미작성 시의 페널티는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죠.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의 위반 시 제재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위 이중계약서 작성을 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작성 교부 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개공의 업무정지가 되는 거고, 서명 및 날인 의무를 위반하면 개공의 업무정지나 소공이 자격정지가 되는 겁니다. 페널티 밑에 쭉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보세요. 또 왼쪽으로 가 있네. 네. 자, 그 다음에 채무이행의 보장, 이중매매 방지 목적. 자, 이거는 예치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예치 명의자가 가능한 자들은 누구인가? 자, 여기 있죠. 개공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거나 아니면 대통령으로 정해서 은행이나 최신간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관료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와 공제사업자가 가능합니다. 자, 예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가능합니다. 계약금만 되고 딴 건 안 된다 뭐 이러면 다 말장난이에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재산을 분리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하고 별도로 관리를 해야 돼요. 섞어서 하면 안 됩니다. 보증보험, 공제와 공탁은 필수입니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금지행위. 이거는 뭐 이것도 단골 손님입니다. 작년에 소공의 금지행위 나왔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인데 작년에 소공 나왔으니까 올해는 개공 나올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니까 잘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나오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 줄 목적,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위에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들이고 누구든지 나오면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손해배상 책임.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 중개사무소를, 제가 왜냐하면 이거 왜 썼냐면은 이 사례 하나 쓴 게 이게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지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얻어 쓸 수 있죠. 네, 얻어 걸리면은 베스트입니다. 그 다음 업무보증 설정 의무. 요것도 단골 손님이죠. 그냥 뭐 업무보증 설정은 무조건 뭐 고간이 비면 채우는 거죠. 예. 업무보증한 보증보험금과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이제 금액이 그만큼 비겠죠. 15일 이내에 재가입하거나, 날짜 조심하세요. 7일 이내, 10일 이내 아닙니다.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재가입하거나 공탁금 부족액을 보전해야 됩니다. 왜? 그 공제금, 보증보험하고 공제금은 제하기 때문에 재가입을 해야 되지만은 공탁금은 걸어놓은 돈이잖아요. 걸어놓은 돈이기 때문에 그 부족분만큼을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전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다시 다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개공의 보수. 개공의 보수는 여기 보시면 중개보수라는 게 중개 대상물, 여기 제가 이거 써놓은 이유는 또 요 내용이 여기 있네요. 29회에 나왔기 때문에 6년 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일반적인 거 나오지 않고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딥니까? 중개 사무소 소재지의 기준에 따라서 중개 보수를 받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사무소가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에 물건을 거래를 해줘야 돼요. 근데 내 사무실은 서울에 있어요. 근데 세종시에 있는 매물을 중개를 거래를 해줬어요. 중개보수는 세종시의 기준입니까? 내 사무소가 있는 서울의 기준입니까? 서울의 기준입니다. 예, 요거 기억하십시오. 예로 해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다음 중개보수의 계산. 중개보수는 상환율을 물어보거나 계산을 해서 얼마인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표 있죠, 요 표. 요 표를 잘 기억을 요 상환율 잘 기억해 놓으시고, 한도액 요거 있죠. 최저 한도, 요만큼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중개보수 상환율과 그를 이용한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또 제일 말장난 하는 거. A와 B를 중개를 내가 다 했다. 근데 A한테 얼마 받느냐? 내가 다 했다 해서 이제 두 개 다 받을 수 있다. 일명
우리 현업에서는 양타를 쳤다고 하는데 이거는 양타가 아니라 단타를 친 겁니다. A한테 얼마 받느냐. 물론 돈은 양쪽에서 다 받죠. 근데 계산할 때는 300만 원 받을 게 아니라 A한테 얼마 받냐면 150, 150이니까 150을 받아야 되는데 알지? 그래 양타 쳤네. 300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네, 잘 읽으십시오. 지문을. 아유 너무 내려갔다 흥분해서. 돈 얘기 나오니까 흥분했네. 네. 자,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지정 요건은 뭐 쭉 있죠. 거래정보 가입자가 이용한 데 지장 없는 정도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고 정보처리기사 1인,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을 확보를 하고 부동산 거래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공의 수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공이 가입 이용 신청을 할 것으로 예전에 한번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거래정보망의 운영과 정보 공개. 자,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후에 3개월 이내에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죠. 그리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협회. 자, 공인중개사 협회도 단골 손님 무조건 나옵니다. 자, 공인중개사 협회에 고유 업무가 있는데 공제사업도 있죠. 공제사업은 공제 규정은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고 그 공제 규정을 변경할 때도 국토부 장관의 무조건 승인입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 등에 있습니다. 공제사업의 관리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분리관리죠. 분리해서 관리하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뭐든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수입니다. 공제사업 운영실적은 회계년도 종료 또 3개월이죠. 3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자, 3개월 이내에 국장한테도 운영규정으로 승인을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운영실적도 3개월입니다. 자, 운영 나오면 3개월입니다. 네. 그 다음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당연히 마땅히 국토부 장관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절반 넘겼네요. 자, 이제 포상금 제도. 포상금도 무조건 나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뭔지 확인해 주시고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이고 100분의 50 이내에서 국고 보조가 가능합니다. 또 100분의 뭐 30이다, 뭐 20이다 외울 게 워낙 많으니까 이것도 장난치면 걸러내셔야 돼요. 네. 등록 관청이 지급하는 거지 시도지사 지급하는 거 아닙니다. 2인 이상의 공동 신고를 하면은 균등하게 지급을 하고 합의를 해서 네가 좀 더 받고 내가 좀 덜 받아 하면은 그 합의를 따라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건에 대해서 중복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단골 손님이죠. 매년 나왔을걸요? 네. 안 쉬고 나왔죠. 시뻘건 건 이유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들. 자격 취소 사유들. 자, 자격증을 교부한 이게 나오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그리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의 시도지사의 역할이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소할 때는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다가 이를 알려줍니다. 이게 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무조건. 그 다음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가 6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그렇죠. 그 뭐 1개월, 2개월 뭐 있을 수 있겠죠. 6개월 이하로 하니까 그러면은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 개월수마다 이게 다 달라요. 6개월까지 내릴 수 있는 거, 3개월까지 내릴 수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으니까 다음 중 뭐 소속 공인중개사가 뭐 3개월 자격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해놓고 6개월짜리 지문을 내버리면 그게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구분해서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하신 분은 반드시 꼭 찾아보십시오.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냥 요것도 다 외우시는 거예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들. 네. 그 다음
또 절대적 등록 취소 나왔으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가 나오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들, 특히 요 파란 거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조심하십시오. 이게 왜 제가 여기 강조하냐면 절대적 등록 취소에는 이중 등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이중은 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중떠중도 아니고 이중 똑같은 게 나와도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조합니다. 네. 이중 등록은 절대적 등록 취소,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상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네. 등록 취소보다는 조금 단계가 낮은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센 게 나온다. 나 모르겠다. 도저히. 그러면 너무 센 게 나오면 등록 취소 사유고요. 조금 약하네 하면은 업무 정지 사유로 보시면 됩니다. 뭐 날인을 좀 안 했다거나 확인 설명서를 안 줬다거나 네, 계약서를 미보관 했다거나 네, 그런 거. 그거는 조금 라이트한 가벼운 것들 그런 것들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물론 안 좋은 거지만 어쨌든 취소 사유보다는 정지 사유가 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 다음 행정처분의 승계. 얘도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예. 뭐 30회 빼고 다 나왔네요. 네. 자, 효과는 행정처분의 효과는 승계가 되죠. 네. 업무 정지와 과태료는 1년간, 등록 취소는 3년간, 업무 정지는 1년간. 예. 옮기거나 다시 폐업하고 다시 재개업을 해도 네. 다 효과는 다 승계가 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처분 효과. 자, 행정형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양벌 규정이죠. 예, 행정형벌은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이 잘못을 저지르고 3년 3천이나 1년 1천을 받게 되면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도 거기에 맞게끔 징역형은 살지 않지만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을 양벌 규정, 양쪽으로 벌을 다 준다고 해서 양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3년 3천 대상 행위가 뭔지를 잘 기억하시고, 자,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추가로 직원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방지를 위해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도 받지 않습니다. 네. 아니면은 벌금형 받습니다. 징역형은 무조건 안 받아요. 네. 그 다음에 1년 1천. 1년 1천 대상의 행위들이 어떤 것인지 잘 기억하시고,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작년에 100만 원 과태료 대상 나왔죠? 자, 위에 비어 있죠? 그럼 올해는 3년으로 스트레이트 100만 원 과태료가 나올까요? 500만 원이 한번 나와줄까요? 네. 저는 500만 원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둘 다 외워놓으십시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기억하세요. 자, 거래정보사업자 협회는 국토부 장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고, 자격 취소된 공인중개사는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줬기 때문에 관리를 시도지사가 하죠. 그 다음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관청이 관리를 합니다. 자, 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무조건 중요하죠. 얘도 무조건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의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 사항을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네. 정정 신고 신청 사항에는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거는 요거에 대해서는 일방이 단독으로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정정 신청은 개공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거래 지분 비율, 대주권 비율,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거래 지분, 면적, 여기까지가 정정 신청 대상이고, 변경 신고 대상은 또 일부 겹치는 게 있죠.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거래 가격, 중도금, 잔금 지급일, 공동 매수 시 일부 매수인의 변경, 부동산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다음 중 뭐 정정 신청 대상이 아니고서 변경 신고 내고 반대로 낼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네,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도 있는데 여기에만 강조를 해서 맞네 틀리네 하면은 수험생도 헷갈리고 뭐 저도 찾아본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뺐습니다. 물론 저 밑에 뭐 주택 임대차 뭐 하고 뭐 주임법이랑 뭐 상임법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구분했습니다. 제가 보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이상 아닙니다. 이상 아니기 때문에 초과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초과. 네. 초과하는 임대주택 신규 계약, 체결 계약 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 신고해야 된다. 자, 또는 초과 또는 30일 이내 공동 신고. 이거 기억하세요. 이상이 아니라 초과고 and가 아니라 또는입니다. 6천만 원이면서 월차임이 30만 원은 아니에요. 또는이에요. 자, 30일 이내 공동신고, 단독신고가 아니라 공동신고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매매의 경우와 비규제 지역에서의 6억 원 이상의 주택매매의 경우에는 추가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입주 계획, 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1억 원 이상의 토지, 그 외 지역은 6억 원 이상의 토지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이 신고해야 됩니다. 이 신고가 이거가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 나올 수 있다고 언급을 드립니다.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거 무조건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제도 무조건 나오는데 어떤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냐면은 뭐 요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지 않는데 라고 놀리지 말고 징수해야 한다. 이미 부과됐으면 징수해야지 외우세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공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입니다. 5일. 그 다음 녹지 지역이 두 번 나왔어요. 녹지 지역은 200입니다. 2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는 불필요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토지 거래 허가가 왜 불필요하지? 녹지 지역이 2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토지 거래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5년 범위 내에서 용도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 이행 강제금에 대한 이의 제기는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 불허가 시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토지 권리 매수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점도 추가로 같이 알아놓으십시오. 시도지사한테 뭐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제와 허가제가 있죠. 이것도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외국인에는 어떤 게 있냐, 외국인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그거 잘 알아놓으시고 외국인의 토지 취득 시한은 매수는 30일 이내, 증여는 60일, 상속은 6개월 이내입니다. 외워놓으십시오. 작년에 나왔네요. 그 다음 이건 신고고 이건 허가죠. 외국인이 군사시설, 문화재, 야생동물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신고관청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미리. 위반 시에는 2년 2천만 원입니다. 다만 외국인 등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거래 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거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 의무가 적용이 안 된다. 자, 이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사항입니다. 이거는 뭐가 나오냐면은 제가 파랗게 해놨죠. 분묘기지권. 분묘. 아니, 묘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계속 나왔어요. 31회 빼고. 네, 그럼 또 나오죠, 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네. 뭐, 소급해서 이런 거 나오면 땡입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성립한 때부터. 이전까지 안 냈다가 성립하면 그때부터 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내거나 그때부터 걷거나. 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자, 번갈아서 나오죠. 등기 명의 신탁과 계약 명의 신탁이 어떤 건지 아시죠? 구분해서 번갈아서 나오는데, 자, 29회 안 나왔다가 30회 처음 등장했네. 등기 나왔다가 31회 계약 나왔다가 32회 계약 명의 신탁 나왔다가 33회 등기 나왔고, 자, 이번에 계약 나왔고, 자, 계약이 연달아 2번 나온 적도 있었고, 등기로 한번 건너뛴 적도 있으니까 이번엔 등기도 나올 수도 있고 계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정말 어떤 확률로 내드려야 될지 저도 감이 안 와요.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아까처럼 계약 나오면 이번에 계약 나오는 거고, 건너뛰면은 등기 나오는 거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2개 다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주임법이나 상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둘 중에 하나는 뭐 매년 거의 2개 다 나왔어요. 나오다가 뭐 어쩌다가 작년에는 주택 하나 나왔으니까 이번에 상가는 무조건 나오고 주택은 또 나올 것이다. 한 문제 한 문제 둘 다 나올 거니까 이 내용 잘 외워두십시오. 그 다음 경매 절차 이거는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한 번 나왔네요. 뭐 의미 없고.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다 외운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중요한 것만 외우면 됩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업에 대해서 나오죠. 매수 신청 대리업에서 자, 요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시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야 된다. 일정 금액을 넘어야 된다. 그리고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그 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인도만 거절할 수 있고 피담보채권까지 변제해달라 할 수 없어요.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인은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해야 매각으로 소멸한다. 네. 전세권자는 이 한 줄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이거는 일단 없다고 쳐도 상관없습니다.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해야 매각으로 소멸을 합니다. 요거는 기억을 하세요. 요 중간에 지금 제가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헷갈리긴 하는데 이 말은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네,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민사특별법의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거는 그냥 공용면적 맨날 그냥 주구장창 공용 부분에 대한 건 얘기 나와요. 네. 3년 내리 나왔으니까 계속 나왔으니까 나올 겁니다. 110번 라인까지 내려왔네요. 네.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결의로 결정을 한다. 그리고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은 처분이 불가능하다. 규약으로 정하면은 처분이 가능하다. 네. 그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만 하는데도 또 40분이 넘어가네요. 네. 여러분, 요렇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취지를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시험을 잘 보셔야 되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그 프린트를 해주면 안 되냐, 자료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좀 안타깝지만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많은 양해 바라면서 대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충분히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다 알려드리잖아요. 자, 이거 잘 보십시오. 글씨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하도 안 보이신다고 해가지고. 네. 어디까지 키울 수 있나? 네. 자, 처음부터 쭉 보여드립니다. 자,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할게요. 이것도 좀 숙일까요? 네. 이렇게 가서 다시.
이게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인에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해야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공용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오늘은 글씨 적다고 얘기하시거나 하진 않으시겠죠?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새로 공부를 하는 심정으로 다시 했습니다. 했고, 하여튼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점수 잘 많이 받으실 수 있고, 한 분이라도 더 합격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목표로 하는 거라서, 왜 이러냐, 자꾸. 예. 그런 거를 애시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한 거라서, 여러분들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로서 또 좋은 소식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네. 여러분, 자, 이렇게, 자, 내용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시작하면서 과연 이거 잘 준비해서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금 현재 촉박한데 많이 기다리시는 않으실까? 괜한 거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시간에 여러분들이 빡세게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것처럼 저도 빡세게 자료 준비를 한다고 열심히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니까 결국 결과물들이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합격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합격이죠. 합격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여러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덥다 했는데 이제는 날씨 좋다가 아니라 그냥 추워지죠. 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추워지기 시작할 때 시험 친다고 했는데 한참 추울 때 시험 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어쨌든 지금까지 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제 영상들, 딴 영상들 계속 보시면서 공부 방법이나 도움을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많이 도움 되셨다면 많이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상 늘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시는 공포의 공법. 자, 오늘 준비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이론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 것들을 옆에다가 준비를 해가면서 쓱쓱쓱 갈 겁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시고요. 자,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실 겁니다. 지금 힘겨운 시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이제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